고3인데 뭐 그걸 못하냐. 학원 어차피 내년 고3인데 고3 수업으로 바뀔 텐데. 고3 수업 전날 다 사실. 근데 그건 있어. 이제 그 한 타임 해서 그 수능 국어 이제 한 타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요일은 그냥 무조건 멘토야. 그래서 멘토로 해가지고 근데 그 멘토 이제 무슨 시간대에 오느냐에 따라서 뭐 내가 할 수도 있고 저기 채백상무에 종성쌤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저기 여자쌤이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보통 고3 올라가면 형태가 어찌됐건 그 마치 본수업이죠. 본수업이 그냥 그 간슬기 교재가 따로 있거든. 수능국어 교재.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수업 그대로 여자분이 어차피 계속 근데 사실 내신 국어보다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안 풀어보면 안 돼요. 그 매주 나오거든 교재가. 매주 한 번씩 나와요. 매주 한 번씩 나오는 걸 다 풀어와야 돼요. 한 번요. 해봐요. 지금 이렇게 안 돼요. 모의고사 문제 받았잖아. 모의고사 70분 치잖아. 80분 치잖아. 1시간 20분인데 일어나세요. 모의고사 80분인데 그거보다는 작으니까 그거 1시간이 풀어요. 집중해서 풀면. 그래서 거기 있는 질문들이 그 여러분들 수능 특강 있죠. 그 수능 특강 문학에 있는 지문들의 변형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과거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만든 거라가지고 이제 수능 대비 하기 좋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볼 때 오늘 이거 하면은 그냥 집에 가야겠다. 좀 널널하네요. 자 그래서 요 지문 볼게요. 똑같이 아도르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배경지식을 우리는 이미 한참 얻었어. 한참 배경지식을 얻은 상태에서 요거를 보자면 되게 이해가 잘 됩니다. 뭐야?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서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한다.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뭔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성은 중시되면서 인간의 내면은 억압당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죠. 그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요 창작이 구성해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서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이 사람이 비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대중예술을 비판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중예술이 뭐다? 표준화되어서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는 거야. 대중예술들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 좋아해, 이렇게 하면 사람들 좋아해. 그런 공식 루트 딱 만들어 놓고 그 공식대로 착착착착착착 만들어 가지고 마치 공장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야? 대중예술이잖아. 그러한 대중예술들은 표준화되어서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는 건 예술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마저 뭘로 바꾸어 버린다? 상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잘 보세요. 현대사회, 근대사회, 이성중심. 이성중심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니지. 무엇을 목표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대중예술의 규격성, 아까 이야기했던 표준화되어서 생산되는 거. 그 다음 넘어가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개인의 개성은 전부 뭐 된다?
무시된다. 이 개인의 개성은 뭐랑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 아까 읽었던 글에서 인간의 내면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인간의 내면 비합리적입니다. 개인의 개성도 비합리적입니다. 너는 왜 A를 좋아하는데? 나 취향이라서. 너 취향 참 비합리적이다. 가급되는 겁니다. 맞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개인의 개성은 다른 의 개인 개성과 그것 다르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규격에 의해서 정해지면 인간의 개성은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는 거야. 특히 모든 상품을 상품의 교양 가치로 환원하려는 무엇?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개성이 더욱더 뭐 되겠어? 무시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도 전부 뭘로 바꿔버려? 상품으로 바꿔버립니다. 대중예술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 그래서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일성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데, 동일성은 여기서는 뭐야?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뭐 하려고 한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걸 동일성이라고 부른대요. 되게 뭐 한 거야? 폭력적인 거지. 이거 이해돼요? 자,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있어.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따로야. 이거 뭐야? 상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가치 체계가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저기다 더 씌워. 그거는 뭐야? 동일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건데 동시에 뭔데? 저 사람에게 이것을 폭력하는 거. 폭력을 통해서 강요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 애응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뭐라고 한다? 비동일성이라고 합니다. 동일성이랑 비동일성을 좀 표시해 줍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일성의 원리는 대체로 좀 폭력적인 거, 비동일성의 원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 폭력적인 거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술은 그러한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품 뭐 해야 돼? 거부해야 돼. 그리고 뭐가 돼야 돼? 추하고 불쾌한 것이 돼야 돼. 그래야지 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사회에 숨겨져 이 사회에 은폐되어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지점들 막 이런 것들 탁 포착해가지고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이것을 아도르노는 가장 최고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세계의 본질 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저 위에서 자본주의가 은폐하고 있던 본질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 본질은 자본주의가 은폐하고 있던 본질이야. 자, 그래서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본질을.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합니다. 자,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한다. 무엇이? 여기 있는 본질이. 여기 있는 본질은 우리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림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자,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은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맞죠?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면 안 돼. 자, 밑에 볼게요.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하나의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전위예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쇤베르크의 음악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양 사회에서는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음악의 형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화음이라고 하잖아. 뭐 1도 화음, 3도 화음, 5도 화음 이런 게 있잖아. 그치? 이 쇤베르크의 음악은요. 일부러 화음을 어겨서 불협 화음으로만 노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만 느끼게 만드느냐?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서 이걸 표현하기 제일 좋지. 맞죠? 자,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 없는 데다가 이 사람이 예술은 뭘 느끼게 만들어?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어. 그러면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이 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 세계의 부조리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노래는요, 저항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계몽을 이루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그런데 하는 행동은 뭐야? 되게 저항적이에요. 기존의 규칙을 깼으니까. 맞지?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뭐에 저항하면서도?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자,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내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혁명을 이루어낼 겁니다. 나의 동지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마리 앙뚜아네트 공주를 나는 데리고 올 거야. 자, 혁명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내가 혁명을 하려는 논리는 뭐야?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게 태어났어. 우리는 자유가 있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는 옳은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모으면 사실 이거는 동일성의 원리야. 비동일성의 원리야. 동일성의 원리입니다. 나 그렇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일로 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거든. 너도 일로 와 해서 모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루어냈어. 자, 그러면 그것은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어느 정도의 폭력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해돼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르노는 그런 것조차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무엇을?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하는 거야.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참 까다롭죠. 그래서 이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을 참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게 뭐라고? 이 사회의 본질이라고. 본질. 아까 이야기했던 본질 또는 자본주의에 은폐된 사실, 부조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미학은 이 예술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예술작품은. 자, 그래서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위 예술이 뭐라고 했어? 한 번도 이때까지 시도되지 않은 상태를 것을 시도하는 것. 그 바로 뭔데? 비동일성에 대한 추구지. 그러니까 전위 예술은 기본적으로 비동일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자, 다음 나지문 볼게요. 나지문은 이러한 아도르노의 의견에 대한 비판이 좀 담겨 있습니다. 비판. 자,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자율성. 아까 얘기했죠. 비동일성. 자,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끊어볼게요. 이 문장이요, 앞에 나와 있는 말 중에 뭐랑 똑같을까요? 자, 여기 있는 문장이 앞에 나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나온 문장 중에서 뭐랑 똑같은 것일까요? 저항이나 계몽을
말하지 않으면서 저항이나 계몽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딴 거야.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왜? 그거를 느끼게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사회의 본질을 직시한다. 사회의 본질을 뭐라고 했어? 이 세상의 은폐의 부조리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자, 사회의 본질을 느끼게 만들어야 돼.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야. 자,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왜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해? 기존의 틀을 안 따르잖아. 이해되죠? 자,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라고 하는 건 분리된 거죠. 분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요. 세잔의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잔은 사과를 그렸는데요. 사과를 눈에 보이는 것과랑 되게 비슷하게 그렸어요. 비슷하게 그렸는데 왜 아름다운 가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랑 조금 다르게 그렸거든요. 조금 다르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그 왜 세잔의 그림 보면은 이렇게 막 은촛대 막 은쟁반 안에 막 사과들이 막 과일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탑점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마치 1초 뒤면 다 쏟아질 것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리냐면 세잔은 이 사과 하나하나에만 집중했지 전체적인 구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잔은 그것을 그려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자, 그래서 사회의 본질과 분리된 아름다운 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이 아름다운 가상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회의 본질도 드러내주지 못하고 그저 조화롭게 그리려고만 하는. 어떻게 조화롭게 그리려고 했냐면 세잔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림을 원뿔, 원, 구 이런 것들로 다 형상화해서 나타내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미메시스가 뭔데?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끊어볼게요. 미메시스의 의미부터 좀 봅시다. 미메시스란 무엇이냐면요, 관념을 재현하는 겁니다. 관념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눈으로 볼 수 없는 관념을 어떻게 한다?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려낸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 우리 문학에서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얘기하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내요. 그게 뭐야? 미메시스죠. 자, 그래서 세잔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려낸 이 사과를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미메시스, 되게 관념적인 걸 재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잔은 되게 뭘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냐면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원뿔, 원, 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어떻게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야?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것이거든. 자, 그래서 그러한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잔이에요. 자, 밑에 볼게요.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 생각이죠. 사유를 재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사과를 그린 게 아니야. 이 사과에는 사실 뭐가 담겨 있는데, 예술가에 포착된 이 세계의 참모습이 일단 첫 번째로 그려져 있어요. 원 모양인, 구 모양인가 봐. 그 다음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사과를 통해서 또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만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뭐하게 해야 해? 감상자에게 체험하게 해야 해. 아도르노의 관점은. 그러나 잘 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딱 아도르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없어. 뭐가 없을까요? 이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도르노죠. 아도르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합니다. 자, 문장들이 계속 추상적이죠. 고사포라고 그렇습니다. 자,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죠,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합니다. 형태에 대한 비정형성. 비정형성이 뭐야? 정형이 뭐예요? 형태가 일정한 게 정해져 있는 걸 정형이라고 하죠. 아, 이거는 이런 형태로 무조건 정해져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정형성이죠. 근데 비정형성, 아도르노는 비정형성을 좋아하죠. 왜? 원래 만들어져 있는 형태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아도르노의 말에 모순이 생기는 거야. 왜? 아도르노가 예술은 이렇게 해야 된다며. 그럼 아도르노의 말에 따르면 뭘 해야 돼? 이러한 아도르노의 말도 어겨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아도르노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술적 틀을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 말은 아도르노 자기가 얘기했던 건 또 예술은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고 하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예술은 이래야 된다 얘기하는 것 자체도 폭력이 되는 거야.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고 하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아도르노는 뭐가 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재현에다가 해놓고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뭐가 재현돼야 돼? 사회의 본질 또는 부조리가 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잔이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가 그림에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세잔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화가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그림 속에 그려지는 건 부정당합니다.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알겠죠? 왜? 아도르노는 사회의 본질, 부조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문단.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도르노가 부족한 예술 작품이 도대체 몇 개야? 맞지? 자, 그래서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예, 아도르노가 한 말에는 본인이 한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하게 되죠. 왜? 아도르노가 보는 예술의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다른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데 예술의 관점으로 못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실수로 찍혀서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벤야민의 지적처럼. 자, 이 사람이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인데, 발터 벤야민은 뭔 얘기를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도 안 했어. 내가 사진을 찍었어. 자, 그 사진을 찍었는데 걔가 너무 잘 찍힌 거야. 그러니까 뭔가 묘해, 사진이. 그래서 걔를 전시관에 달아놨어. 유명한 예술 작품이 됐습니다. 그거는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작가의 주관이 결여된 작품이야. 내가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예술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뭐야? 벤야민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야? 아도르노지. 왜? 아도르노는 예술가의 주관을 바탕으로 뭐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이 비동일성의 원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실수로 찍혀서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벤야민의 지적처럼 전이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전이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충분히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그러니까 대중예술 비판했잖아. 아도르노는 대중예술 비판했죠. 그런데 대중예술 중에서도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대중예술 있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시간이네요. 1번 문제 봅시다. 가와 나를 입고 수행한 독서활동지의 일부입니다. A에서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자, 글의 전개 과정에서요.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개념의 변화 과정이 나와 있지 않죠. 아도르노의 이 예술관에 대한 어떤 개념의 변화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이 있어야 돼? 부정적인 관점이 있으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맞죠? 문화산업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맞나요? 맞죠? 자, 지금 미안합니다. 틀렸죠?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사라져 있는데? 개성이 사라져 있지. 이거 이해됩니까?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은 뭐가 사라져 있냐면요. 개성이 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중예술은 개성을 상실시키는 예술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서로 대립적 관계야? 아니면 대응적 관계야? 대응적 관계지. 맞죠? 대립적 관계가 아닙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대정의 감상 능력까지 표준화하고 있다. 완전히 딱 틀에 박힌 대로. 맞지? 맞는 말. 2번 선지. 틀에 박힌 대로 맞는 말. 자, 다음 3번 선지. 자본주의의 교환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완전 맞는 말이다. 그쵸? 자본주의 교환가치 체계에 종속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돈에 종속됐다 이 말이죠. 맞죠? 자, 다음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맞지? 아까 대중예술 얘기했죠. 지금 이 사회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있다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 속성을 말하겠죠. 자, 다음 5번. 문화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 개성의 차이 상실시킨다. 맞지? 개성 상실시키는 거. 맞는 말. 자, 다음 3번 문제. 기억의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아도르노의 이야기에서 주관의 재현이라고 하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관의 재현이 부정됐다 라고 하는 건, 주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잖아. 맞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그냥 관념적인 것이 뭔가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아도르노는 부정하고 있었어요. 자, 볼게요. 1번 선지. 비정형적 형태뿐만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맞나요?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어요. 자, 이번 선지 볼게요.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재현의 주체가 감상자로 전환된다고요? 실제로 대중예술에서, 그러니까 현대예술에서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아도르노가 얘기한 거랑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입니까? 잘 보세요. 기억은 아도르노의 관점입니다. 아도르노의 관점.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사회의 부조리랑 세계의 본질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세계의 본질이 세계의 부조리랑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맞죠? 자, 이 세계의 본질을 드러내야 한다. 예술작품을 통해서.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세계의 본질을 드러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세계의 본질이 뭐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 이 세상에 있는 부조리랑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맞죠? 자, 변화되는 게 아니고 뭐야? 서로 동일입니다. 동일. 문장 자체가 틀렸죠. 자, 다음 4번 선지. 위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미메시스랑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미메시스라고 하는 건 이제 개인의 주관이 이미지로 예술작품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려지는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저렇게도 생길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생긴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된다. 그러므로 지금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가 아니고, 얘는 그냥 미메시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미메시스의 그냥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줄 그어놓은 문장은 뭐예요?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며. 맞죠? 자, 그러면 부정되고 있다는 건 아도르노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뭐야? 미메시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관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잔의 관점인 거지. 세잔이 현실을 좀 왜곡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거는 뭐야?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이 내 주관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미메시스의 정의지, 정의. 얘를 통해서, 이 기억의 내용을 통해서 얘를 추론할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니죠. 자, 다음 5번 선지 볼게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정답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진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주관이 가려진 주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도르노는 뭐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세계의 본질을 드러내려는 주관이 담겨 있어야 돼. 그런데 미메시스는 뭐야? 자신의 개인적 주관을 바탕으로 그냥 뭐 한 거야? 작품을, 그냥 형태를 왜곡해서 그려낸 거야. 그런데 이 왜곡해서 그려낸 건 뭐가 지금 겉으로도 뭐가 사라져 있어? 이 예술가의 주관이 사라져 있거든. 예술 작품에서. 그런데 그러한 그림을 아도르노의 관점으로 보자면 분명히 작품에는 뭐가 드러나 있어야 돼? 이 세계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뭐가 부정당하는 거야? 미메시스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은에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니은. 자, 전이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도르노의 관점으로 니은에 대해서 반박하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전이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아도르노가 가지고 있는 예술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할 수 있는 말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전이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또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박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반박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맞나요? 아니죠. 자, 내가 하려는 게 예술의 동일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도르노는 동일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동일화는 뭐랑 똑같기 때문에? 폭력이랑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전이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이게 아도르노의 관점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아도르노 자기 입장에서 비동일성이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는 건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지. 아도르노 관점에서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번 선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근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아도르노가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나온 예시가 바로 이 예시야. 맞죠? 자, 그래서 요 말은요, 아도르노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다음 4번 선지. 전이 예술은 비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자,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온 적 없습니다. 맞죠? 일단 첫 번째, 그런 이야기는 나온 적 없고요. 전이 예술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비동일성을 추구하지. 비동일성을 추구하죠. 자, 그래서 구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동일화를 거부하려는 속성이 전이예술의 본질이므로까지 끊고 완전 맞는 말이죠. 맞죠? 자, 전이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바로 뭐다?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뭐겠어?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관점이겠지. 자, 내가 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 문제 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박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 아까 니은에 전이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거 사실은 동일화라고 나한테 얘기하지만 그 동일화 아니야 라고 아도르노 입장에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반박이잖아. 맞죠? 그럼 그거 동일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번에 요거죠. 동일화 아니고 비동일화 지향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정답 몇 번? 5번이 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세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입니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대요.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답니다. 기괴한 모습의 비출.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서 뭐가 남는다? 불편한 감정만 느껴진대요. 그렇고요. 두 번째 작품은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서 유통되는 작품입니다. 자, 대량 복제 화살표 해가지고 대중예술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다음 세 번째. 밑에 볼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해볼게요.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했대요. 그 말은 뭐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서 오랫동안 잔상이 남았대요. 자, 지금 각각 세 개의 작품들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A는 누구의 관점? 아도르노의 관점. B는 뭐야? 나 글쓴이의 관점입니다. 맞죠? 자, 보겠습니다. A.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을 불편함으로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완전 맞는 말이죠. 자, 부조리한 사회 뭔데요? 세계의 본질. 너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건 뭔지 알아? 이 세계의 본질을 예술작품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이야. 어때? 이 작품 참 훌륭하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도르노의 관점이겠지.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A.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서 감각이 무뎌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서 감각이 무뎌진 결과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익숙하게 느껴서라고 되어 있잖아. 익숙하게 느꼈다는 게 뭔 말이야? 지금 이 동일화 논리에 지금 무뎌졌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 1번도 맞는 말. 3번 선지 볼게요.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맞나요? 틀렸나요? 뭐가 틀렸어요? 그렇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야 돼? 겉으로는 저항을 말하지 않고 저항을 체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니까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요 3회 나머지 있죠? 쌤이 풀어오라고 했던 거 다 풀어오세요. 자, 지금 숙제 안 한 사람 3회 뒤에 남아있는 거 싹 다 풀어오세요. 알겠지? 자, 마칩시다.